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토플스쿨에서 라이팅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영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토플에서의 라이팅 영역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샘플 퀘스천 같이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토플 라이팅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라이팅 영역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렇지. 문법에 대한 공포심이 있죠. 저는 문법을 좀 못해요. 선생님, 저는 예전부터 시험을 보면 문법을 많이 틀렸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라이팅 영역은 문법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시험이에요? 라이팅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논리적인 글을 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Simple and clear.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장과 근거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떨어지면 그게 바로 토플이 말하는 토플 라이팅 시험의 가장 높은 점수, 가장 만점을 요구하는 그 크리테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토플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딱 두 가지밖에 없고요. 문제 수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그럼 첫 번째, 통합형입니다. 통합형은요, 여러분 보시죠. Integrated Task라고 해서 보면 과학, 역사 등의 학술적인 내용을 reading, listening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하셔서 글을 쓰시는 그런 유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 역사라고 하니까 벌써 약간 거부감 드시죠? 저도 좀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미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아니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교양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또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왜 다큐멘터리 여러분들 잘 안 보시죠? 뭐 자연을 찾아서, 뭐 훈민정음을 찾아서,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전체 관람가예요. 그래서 특별히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나 뭐 없으면 이해를 못하거나 하는 내용의 것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리딩은 우리가 3분 동안 읽게 되실 거예요. 리스닝은 조금 짧은 2분 동안 듣게 되시는데요. 내용은 이래요. 리딩에서 어떤 역사적인 문명에 대해서 증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리스닝은 아니 없는데? 딴지를 거는 식이에요. 다음, 리딩이 장점이야 라고 얘기하면 리스닝은 그거 장점 아닌데? 단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논박을 펼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내용은 뭐냐? 라이팅 영역에서 20분 동안 이 논박의 표현을, 그 논박의 내용을 잘 정리 요약하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리스닝에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리딩은 뭐예요? 리딩은 그냥 내가 리스닝을 잘 듣기 위한 도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수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150단어에서 225단어예요. 이제 이거 준비하시는 많은 학생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선생님 225단어 이상을 쓰는 거는 점수가 더 높나요? 아니면 선생님 제가 225단어 딱 맞췄었는데 이 정도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야 이 분량에 대한 걱정은 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 있다? 리스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닝을 얼마만큼 잘 듣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신다면 225단어 이상 쓰셔도 괜찮습니다. 단 리스닝에 포인트를 더 쓸 때만이죠. 다음, 이번에는 독립형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립형은요 간단해요. 뭐다? 에세이예요, 에세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영어식 에세이를 우리 독립형에서 테스트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세이를 쓰시면 되는데 포인트가 갑자기 여러분들께 뭐 100일장을 했어. 근데 갑자기 뭐 여러분들 그냥 시 한 편씩 써보세요. 아니면은 뭐 소설 한 편씩 써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쓰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최소한 시어는 줘야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토플에서는 statement라고 합니다. 뭐 한국말로 조금 어렵게 얘기하자면 뭐 명제 이 정도가 될 텐데 이 명제는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 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reason과 이 근거와 example,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의 유형이요. 2017년, 지금까지 2016년, 2017년, 그리고 내년에 2018년에 보실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2017년부터는 꾸준하게 이 두 가지 유형만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효율적인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gree, disagree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해요, 여러분. 동의하니? 동의하지 않니?
마치 OX 퀴즈 같은 답안이죠. 두 번째, 옵션은요, 뭐 이지선다, 삼지선다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하고 B 중에 어떤 거, 아니면 A, B, C 중에 어떤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요, 30분 동안 쓰실 거예요. 30분. 그냥 스테이트먼트가 딱 떠오르는 순간부터 30분 동안 여러분들은 자유글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수는 300단어 이상인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통합형과 마찬가지로 300 플러스, 그래서 300자 이상을 쓰시는 건 좋지만 어디다 포인트를 둔다? reason하고 example이 똑 떨어지도록, 내가 말하고 싶은 논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쓰셔야지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까지 뭐 토플 라이팅이 어떤 영역인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어떤 건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논리적인 글쓰기. 선생님 저는 논리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선생님 저는 제가 영작이 너무 안 되고 진짜 라이팅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 많아요. 저는 주어 동사 목적어밖에 몰라요 라고 얘기하시면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초등 영작문 실력이어도 한 편의 멋진 에세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그런 고민을 하세요. 한 문장 이상 쓰고 싶다. 그쵸? 한 문장 이상 쓰고 싶다. 길게 쓰고 싶다. 한 줄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 허영심이 누구나 갖고 있어요. 누구나. 저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냥 예쁘게 쓴다. 아니면 멋진 구문이 있으면 무조건 외워가지고요. 그걸 에세이에 쓰면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영어의 구문을 다 외우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본을 지킨 다음에 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멋있는 연결사를 붙여가면서 이어지면 한 편의 에세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고 계시는 분이 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신 거거든요. 다음, 통합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죠. 통합형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리스닝이 안 들려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아주 안 들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연습을 해야지.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 정도는 시험장에서 안 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그것도 안 들려도 들린 것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 완벽한 템플릿을 외워가지고 마구마구 쓰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ETS에서 먹히지 않는 방법이에요. 아마 몇몇 분은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쵸? 점수대가 절대 몇 점 이상은 오르지 않아요. 심지어 20점도 되지 못하죠. 그렇게 무작정 암기를 한 템플릿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과관계를 드러내면서도 비교 대조를 보여주면 이 구조가 보이게 되죠. 내 글에도 그 부분을 드러내주면 통합형은 좋은 점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통합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리미티드, 페어, 굿 이런 점수가 있죠. 굿이 가장 좋은 점수인데 그 이상은 보통 10명 중에 뭐 한두 명 빼고는 다 굿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두 명은 정말로 영어를 이제 막 시작했어. 그런 분들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페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독립형입니다. 독립형은 아마 토플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장 겁나는 게 뭘까요? 오프토픽이죠. 그렇죠. 오프토픽.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오프토픽은 쉽게 말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걸 얘기해요. 어떻게 못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스럽죠?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다 보면 다 작가로 빙의를 해. 그래서 내 글에 막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질문했던 내용을 싹 까먹을 때가 있어요. 혹은 내 논리가 조금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다 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오프토픽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 제 방법은 브레인스토밍 185라는 핸드아웃과 그리고 독립형 표현 연습 이 두 가지 핸드아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리를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오프토픽에 대한 공포는 정말 사라지실 거고 제가 좀 많은 학생들이 오프토픽 때문에 고민해서 저한테 오신 많은 학생들은 이것을 이 브레인스토밍 185랑 독립형 표현 연습 이 두 가지 연습을 하고 나서는 뭐 적게는 5점에서 많게는 10점 이상이 다 점수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실강 오시면 더 자세하게 어떤 것들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또 자랑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직접 첨삭이에요. 여러분들 라이팅의 꽃은 뭡니까? 첨삭이죠. 저한테 확인을 받는 거죠. 글을 많이 연습한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갈지는 않아요. 그건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못한 부분이 뭔지, 내 약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를 알고 그 부분을 보완, 그 다음에 개선해서 점수를 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누가 첨삭한지도 모르는 곳에서 첨삭을 받아. 어떤 사람이 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첨삭을 받는다고 하면 어때요? 점수하고 연결이 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적게는 뭐 300개에서 많게는 1000개 이상을 매달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오르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실강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샘플 퀘스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줘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101장으로 치면 시요. 뭐죠? 스테이먼트죠. 그럼 같이 읽어보면 Children should finish their homework on their own without help from their parents. 그럼 뭐야? 쉽죠? 어린이들이 그들의 숙제를 하는데 누구의 도움 없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주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딱 스테이먼트 받았으니까 바로 이제 막 쓰기 시작해야죠. 이유 고르고 막 예시 쓸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쵸? 왜? 이렇게 바로 쓰게 되면은 오프토픽이 나는 거예요. 스테이먼트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구분 지은 다음에 그렇게 구조를 잡고 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살짝 보여드리자면 스테이먼트 분석은 이렇게 3가지 잡으시면 됩니다. 벌써 제가 색깔을 좀 바꿔놓긴 했는데 이 주체 시기 특징은 제가 지금까지 뭐 PBT, CBT 거쳐서 IBT까지 제가 웬만한 기출문제는 다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걸 토대로 봤을 때 ETS에서 반드시 꼽아야 하는 가장 내가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이렇게 3가지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주체는 여러분 주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children은 일단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 내가 반드시 말을 해야 하는 대상은 어린이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가야 하죠? 그치. 부모님이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하죠. 요렇게 어린이 부모님은 반드시 내가 논하는 대상에 포함이 돼야 해요. 그럼 시기는 뭐냐면 ETS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넣은 건데 여기의 경우에는 뭐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럼 넘어가고 그 다음 특징이 뭐죠? 특징은 숙제하는 거죠. 뭐 스포츠 액티비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견학을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공부하고 관련된 숙제가 그 특징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와 부모님이 숙제에 관련해서 뭐 도움을 주면 장점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글을 전개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겠죠? Agree, disagree. 어느 부분이냐? 동의를 하니? 동의하지 않니? 이걸 묻겠죠? 저는 여기서 agree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왔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제 R1이 reason 1이에요. 이유 하나. 그 다음에 예시는 어떤 게 잡는 거 좋은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보시면 첫 번째, improve independence. 그쵸? 어린이들이 숙제를 스스로 하게 되면 어때요? 독립심이 생기겠죠. 뭐 자력이 생긴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럼 내용은 밑에 보면 After finishing an assignment, 숙제를 끝내고 나면 establish independence, independence가 생길 거야. 당연한 얘기 해주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더 해주면 to complete, 이 과제를 다시 말해 assignment 혹은 homework를 끝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학생들이 정보를 모아야 되겠죠. 어떻게? Look for information and resources. 그것도 그들 스스로 by themselves 하겠죠. 그러고 나면 뭐 해요? 그렇게 while accomplish 하는 과정 중에서 그들은 independence를 기를 수 있는 거죠.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쵸?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죠. 어떻게? My brother. 여기서는 분명히 제가 정확히 적진 않았지만 그냥 학생들, 어린이들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예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돼요. 어떻게까지? 내 동생까지 구체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need to finish science project. 지금 계속 assignment, homework, 그 다음 task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구체적으로 또 뭐래요? science project라고 얘기하죠? 과학 숙제 할 거예요. 다음 without help.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했더니 어떻게 되겠어? research하고 examine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생긴다? more independent. 독립심이 더 생겨서 오히려 더 혼자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 설명하면 되겠죠? 별로 특별하게 어렵게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보면 두 번째 이유는 이거죠. Learn from mistakes.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 사실 이거는 disagree의 어떤 근거로 쓸 수가 있어요. 실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오히려 살짝 바꿔서 어떻게? mistakes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 스스로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이렇게 논리를 펴보겠습니다. 계속 보면 while do by themselves. 그들 스스로 그걸 하는 동안에 there must be mistakes. 반드시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다음, from mistakes, 그 실수로부터 우리는 realize, 깨닫게 되는 거죠. 뭐를? 그들의 weakness와 strength, 나의 강점과 단점을 알게 되죠. 내가 이 검색어는 좀 약하다. 아니면 내가 글쓰기는 좀 약하네. 아니면 발표하는 연습이 좀 약하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다음, while school project, 이거를 하면서 school project라고 또 말을 싹 바꾸죠. 그 다음에 academic performance, 이 학업적인 수행 능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예시 한번 볼까요? 아까는 스토리였어요. 제 남동생을 데리고 왔죠? 이번에는 나름 객관적인 자료로 스터디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보면 A study conducted by Department of Education. 그래서 교육부에서 한 어떤 연구인데 실제 있는 연구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ETS에서 이거 막 찾아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거를 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two groups, 두 가지 그룹이 생겨요. 눈치채셨죠? 한 그룹은 뭐 하겠어? 당연히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지. 홈워크를 도와주고 한 그룹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진행을 할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결과는? 당연히 부모님의 도움 없이 한 아이들이 어떻게? 그냥 잘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weakness하고 strength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졌다 혹은 내가 결과가 좋다라고 얘기할 거면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내 weakness와 strength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better performance 하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독립형은 이 supporting sentence를 예시랑 그대로 정말 순서에 맞춰서 가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샘플 퀘스천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목적이 어떤 것들인지 다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가시는 길 속에서 토플 점수가 필요하다면 저희 토플 스쿨로 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실강 때 뵙도록 하고요.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